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TV 한범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브레만이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시 선하다는 장자크 루소와 아니다, 인간의 바탕은 투쟁적이다 하는 성학설에 근거한 이 두 사람의 이론적인 대립은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죠. 루소는 자연 상태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상적인 거죠. 근데 현실은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에 대한 만의 투쟁, 이건 현실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맞느냐. 만약에 홉스가 옳다고 하면 고고학자들은 침략에 대한 그 전쟁의 흔적만이 아마 이 지구상에 남았을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 그렇게 전쟁에 대한 흔적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가 또 만약에 옳다면 어느 정도는 평화로운 그런 것으로 진전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은 침략에 대한 이 흔적이 많다는데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형태의 것으로 특히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인류의 두개골을 찾아서 보니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런 한참 올라가는 우리 고인류의 두개골을 찾는데 보니까 무수한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아프리카의 다른 동물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이건 같은 동종의 고인류끼리 싸운 흔적이다. 옛날부터 20만 년 전, 200만 년 전, 300만 년 그때부터 투쟁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정설로 돼 있고 그걸 뭐라 하냐면 킬러 유인원 가설이다. 말하자면 살인을 한 유인원 가설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 홉스의 이론을 들어준 거죠. 또 여기에 20세기 1960, 70년대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는 인류학자, 침팬지하고도 같이 살아는 대단한 여류학자의 보고서에 보면 침팬지가 무지무지하게 투쟁적이었다는 걸 나타납니다. 그 제자의 리처드 랭엄이라는 사람 것도 보면 영장류의 호전성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2011년에 스티븐 핑커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홉스에 동의하면서 원래 호전적인 것이 인류의 종족이다. 이렇게 일관돼 왔던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증거나 그런 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루소의 자연상태 이상주의는 설당이 좁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홉스의 이 호전적이고 킬러 유인은 가설을 세운 학자들의 얘기가 이게 맞느냐. 그 소위 해부학자 레이먼드 다트라는 학자가 내놓은 킬러 유인은 가설이 힘을 얻느냐.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증거를 이 브레그만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 한창일 때 1943년에 태평양에 마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쭉 점령을 하고 있던데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치열한 전투를 그 섬에서 벌였는데 이때 샤뮤엘 마샬 대령 이 양반이 나중에 원스타 장군까지 해서 우리 한국전에도 이 양반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학자입니다. 전사를 연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때 마킨섬 전투에 같이 참전을 하면서 실제 보니까 그 미군의 최첨단 정예부대와 같이 움직이면서 보는데 일본군이 11차례 공격을 해오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 쭉 보니까 사실은 미군 병사들이 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 11차례 일본군이 공격을 해오는데 왜 미군 병사들은 응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한번 그 이후에 여러 전선에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병사들의 15 내지 25%만 무기를 사용했지 대다수는 실제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마샬 대령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장교의 인터뷰를 보면 병사들이 장교들이 쳐다볼 때만 다른 장교들이 지켜볼 때만 총을 쏘는 것 같았지 총을 안 쐈다는 겁니다. 300명이 넘는 병사들 중에 총 쏜 병사를 찾아보니까 단 36명만이 쐈다는 겁니다. 그 어찌면 그런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마샬 대령은 책을 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ean against fire, 사람들, against, 적대적으로, fire, 사격,
그러니까 사격을 거부한 병사들이라는 책에 보통 사람들은 동료 남성을 죽이긴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저항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서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의식적으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저 멀리 트로이 전쟁 때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총 쏘고 전과를 올리는 데만 우리가 주시를 했지 대부분 많은 병사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았던 겁니다. 마샬 대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인들이나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는 비판합니다. 이건 마샬 대령이 오류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전우가 죽어가는데 왜 총을 안 쏘느냐. 마샬은 아마 이런 거를 인터뷰를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혹하를 하고 이 양반이 사실 반론도 했는데 이 양반이 1977년에 작고를 했는데 한국전에도 이 양반이 와서 2차 대전의 경험을 가지고 쭉 봤는데 그룹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마샬 대령은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예리한 관찰자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마샬 대령이 인터뷰를 하고 이 수십 년 동안 마샬 대령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는 싸고 넘쳤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언일 위기렘 중령이라는 역시 학자도 보면 이태리 전투에서 신뢰할 대원이 4분의 1밖에 없었다. 또 유명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도 자기 영국 병사들이 타고난 살인자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는 거지만 사람 죽인 걸 좋아했다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 뒤에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전부 보니까 절반 이상은 사람을 죽여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상자는 소규모 군인들에 의해 있는 거고 실제 공군 전투기 조상사도 보면 1% 미만만이 적기 40%를 격추한 거지 서로 비행기끼리 만나도 비껴갔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전쟁의 유명한 19세기 게티스버그 전투도 보면 그때 미군 병사들의 총을 다 조사했습니다. 머스킷 총이라는 것을 가지고 썼는데 27,000전 중에서 12,000정만 장전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을 쏜 소총소는 거의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스킷 총이 장전하는 아주 불편해가지고 장전하는 시간이 전투 시간의 95%. 총 쏘는 건 불과 5%도 안 됐으니까 실제 이 총을 장전한다는 것은 변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프랑스에 있는 아르당 듀크라는 대령도 자기들 프랑스 군인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군인들이 총 쏘는데 열정을 보이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 때 이렇게 보면 카탈루니아 전쟁 하는데 보면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가능할 때 다른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쾌락을 느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마샬 대령을 연구한 사회학자 랜들 콜리스라는 사람을 보면 일반적인 증거를 보면 홉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함께 하도록 태어났으며 이것이 폭력을 제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폭력 그대로 내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이 전쟁을 했다는 이 증거를 보면 폭력이 전염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홉스가 옳다면 사람 죽이는데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소가 옳은 거죠. 루소는 원래 유목민들이 평화롭고 유혈 사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블레만이 이 휴먼카인드에서 발견한 패턴을 보면 과학자가 인간을 살인 영장류를 묘사하면 마구 보도를 해요. 언론에 신속하게. 근데 그 반대. 영장류가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하면 그걸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죽인 그런 증거는 보도를 하면서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언론이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소위 레이먼드 다트의 킬러 유인원 가설이 잘못됐다는 건 지금도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의 고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유해도 두개골도 보면 동종이 죽인 게 아니라 동물에 의한 상처였을 걸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2006년에 결정적으로 맹금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건 사실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은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95%가 유목민이었고 농경생활 5%도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유목민들은 서로 이 소집단으로 이뤄가니까 20명 내지 30명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폭력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든지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고 공유하는 이런 것이 유목민들이었던 거죠. 그런 결정적인 걸 보면 구석기 시대 고인류들이 남긴 동굴벽화에서 전투 장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슴이나 토끼 같은 걸 사냥하는 그림 또는 바닷가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림은 많아도 서로 인간이 인간대로 싸우는 전투 장면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천 점 중에서. 그러니까 농경 이전의 유적지에서는 그런 전투 장면이 없는 걸로 보면 그렇게 전쟁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요새 인류학자들이 그러죠. 전쟁이 완전히 언제 됐느냐. 그건 유목시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시장은 있었지만 그건 아마 농산물을 가질 수 있는 농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아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증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확실히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전쟁에서 인간은 그렇게 선천적으로 본디부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본성을 갖지는 않았다. 서로 협조하고 돕고 그런 정신으로 오늘날 인류가 내려오고 그것이 현재도 현대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때 보면 실제 인간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사실 제대로 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낮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브레그만의 긍정적인 가설을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